색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색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2 신희수입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죠? 뜻깊은 8월을 보내며 오늘은 김미승 작가님의 검정치마 마트리오시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정치마 마트루시카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가야 할 두 단어, 하나는 마트루시카고 하나는 카레이스키예요. 마트루시카는 인형을 열면 그 속에 작은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 전통 인형이고 러시아에 귀화한 한국인을 카레이스키라고 한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수라는 철도국 통역관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삽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 말을 하지만 수라는 학교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카레이라고 모욕을 당합니다. 게다가 졸업식에서 최우등 상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방인에게 준 적이 없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수상 명단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국적을 바꿨다고 검은 머리가 금발이 될 수 없다며 모욕하는 교장 선생님에게 수라는 기죽지 않고 러시아인의 편견이 담긴 우등상을 자기가 거부하겠다며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속상했던 수라는 세상의 유일한 피부치인 아버지에게 위로받기 위해 철도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수상한 두 명을 몰래 화물열차에 태우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수라에게 졸업 선물로 마트루시카를 선물합니다. 대개 마트루시카는 스카프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통통한 러시아 여자 모양인데 이건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아버지가 손수 만든 인형으로 그 인형 안에는 두 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수라는 무슨 의미의 선물인지 궁금해서 다음날 물어봐야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날 일찍 출근한 아버지는 그날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철도국으로 간 수라는 아버지가 조선 독립군을 돕다가 적발되었으며 일본군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인이지만 카레이스키라며 일본에 넘겨진 것이었고 이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조선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경찰서로 찾아가려던 수라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털보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듣게 되죠. 아버지에게 자백하게 하려고 수라가 미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보 아저씨네 집에 숨어있던 수라는 아버지가 일본령이 된 사할린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털보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15살 어린 몸으로 혼자서 기차와 화물선을 타고 사할린으로 갑니다. 사할린에서 털보 아저씨의 동생인 기수대 아저씨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를 찾는 수라는 아버지가 평소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가르친 덕분에 언어를 사용해 탄광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일본인 소장의 아들에게 과외까지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선이 나라를 잃으면서 겪는 고통만 생각했는데 일본인 소장 아들도 전쟁이 아닌 평화롭던 자신의 일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시선으로 조선과 일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탄광에 끌려와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러시아로 귀화했지만 왜 독립군을 돕고자 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지만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게 된 사람들은 러시아로 다시 넘어간 사할린에게 또 이방인이 됩니다. 러시아 말도 조선 말도 잃어버린 채 일본어를 쓰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라는 자신이 할 일, 아버지가 세 개의 마트루시카를 준 의미를 깨닫게 되죠. 마트루시카 안의 인형처럼 내 안의 나를 하나씩 찾아가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어디서 살까가 아닌 어떻게 살까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귀국선이 올 때까지 조선 아이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자고 생각하며 조선 어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조선 어학교를 열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되죠. 희수야, 너는 근현대사를 좋아하지? 책도 그 당시 배경인 책들을 많이 읽던데.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특히 좋아해. 그 당시를 좋아하는 너한테 이 책은 어땠어? 일단 주인공 수라가 멋있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해서 최선의 길을 찾고 당당한 것.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들 어떤 것도 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없었어. 그래? 보통 너희 나이 때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은 사춘기나 가족이나 친구 간의 문제 같은 그런 마음의 고민이 많지? 그런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볼 때 이 책의 수라가 청소년 소설 주인공 중에 탑 오브 탑 같지 않아? 맞아. 특히 15살에 혼자서 일제시대에 일본령이 되어 기라우토라 불리는 남사할린에 보내진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들키지 않고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희수의 15살은... 말 안 해도 알아. 중2병이었지. 그렇게 무섭다는? 그래, 15살의 수라는 참 대단하지? 그런데 그렇게 의젓하고 멋있는 수라가 처음에 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수라는 자신이나 귀한 아버지나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특히 수라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그래,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라고 본다면 수라는 러시아 사람이지. 그런데 왜 변하게 됐을까? 그런 말 있잖아. 외국 나가면 애국자 아닌 사람 없다고. 수라 아버지는 독립군을 돕다 일본군에게 잡히기까지 하는 거 보면 국적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심장은 조선 사람이니까. 수라가 이 책에서 겪는 사건들을 봐. 수라도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빼앗기거나 러시아인인 아버지를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군에 넘기는 일,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남사할린으로 가면서 러시아를 떠난 순간 자신은 누구에게나 조선인으로 보인다는 것.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 아버지가 준 검은 마트루시카처럼 러시아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의 심장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와, 정말 이 책 감명 깊었나 보다. 완전 이해하는 깊이가 대단한걸? 멀리서도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이름 모를 사람들, 어디에 있든 자신의 심장이 기억하는 조선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선들, 이 책을 읽으면서 나까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 그래, 수라는 아버지가 주신 검정 치마를 입은 마트료시카 인형 3개 중에 러시아 사람으로 자란 자신, 낯선 땅에 남게 된 조선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자신, 이렇게 2개의 마트료시카를 찾아냈어. 수라의 마지막 마트료시카는 무엇일까? 나는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수라가 아닐까 생각해.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사할린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사는 마을이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해서 정착한 독일 마을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자긍심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여생을 마치는 것을 선택하잖아. 수라의 마지막 마트료시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는 이 책을 보면서 탑골 세대라서 그런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는 조성모의 아시나요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 희수 안에도 내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그런 많은 마트료시카가 있겠지? 당연하지. 난 오늘도 열심히 찾고 있어. 그런 나한테 이 책의 마지막에 수라가 한 말이 용기를 줘. 어디서 살까가 아닌 어떻게 살까가 중요하다는 말. 나도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꺼내기 위해 어떻게 살까를 치열히 고민해봐야겠어. 검정치마 마트료시카, 오랜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저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 안의 마트료시카를 꺼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